This is Meg, Amy, Beth, and Joe. 여기 범상치 않게 소란스러운 네 자매가 떴다. 보석같이 빛나는 말괄량이 네 자매의 시대 초월 마성의 매력은 먼저 범접 불가 외모로 파티 오케이, 사교 모임 오케이, 예쁜 옷은 떼댕큐인 배우지망생 첫째 아씨 매그. 수줍음 투머치, 인류의 정신은 더 투머치. 피아노 치는 나이팅게일, 셋째 아씨 베스. I want to be great or nothing. 여기에 결혼은 성공의 수단, 화가를 꿈꾸는 현실파 야망녀, 막내 온탑, 넷째 아씨 에이미까지. Least of all a woman, you'll need to marry well. But you are not married, aren't Well, that's because I'm rich. 대고모의 성화는 가볍게 무시. 내 꽃길은 내가 깐다는 신념의 소유자인 예비 작가 둘째 아씨 조. 예체능 천재 네 자매의 날 것 그대로의 성장담을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큐레이터 오성진입니다. 오늘은 고전 명작의 완벽체에서 단언컨대 꼭 봐야 할 역사상 가장 사랑받은 당찬 자매들의 이야기인데요. 2020년 첫 번째 마스터피스의 탄생, 영화 작은 아씨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Don't say Christopher Columbus, don't say capital, don't shake hands, don't whistle. Meg March, you look so pretty. 무도회장을 휘젓는 언니 매그와는 달리 따분한 듯 보이는 둘째 동생 조. 언니 매그에게 눈치를 보내지만 엉뚱한 남자에게 응답이 돌아오고 동생 조는 자리를 급히 피하는데요. 그러다 엉덩이로 먼저 마주하게 된 은혜로운 비주얼의 이웃집 소년 로리. Joe, would you like to dance with me? I can't because I scorched my dress, see? There. And Meg told me to keep still so no one would see it. 그는 씩씩하고 당찬 둘째 조에게 단박에 관심을 느끼고 I have an idea of how we can manage. 두 사람은 빠른 속도로 편한 친구 사이가 됩니다. 우아한 사교 파티와 대조되는 두 사람의 익살스러운 커플 댄스가 발목을 다친 언니 매그 탓에 급 종료되고 매너남 로리는 자매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요. Lori, how are your ankles? Do you need ice? No, thank you, ma'am. 그곳에서 온화한 성품의 마치 부인, 그리고 자매의 사랑스러운 두 동생, 셋째 베스와 사고뭉치 막내 에이미를 마주합니다. 삭막한 자신의 집과 전혀 다른 분위기에 로리는 괜스레 웃음이 지어지고 그날 이후 그는 자매들과 둘도 없는 절친한 사이로 발전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Please, can I come? Please, can I come? I'm sorry, dear, but you weren't invited. Can't go, Amy, so don't be a baby and whine about it. 자신을 빼놓고 로리와 함께 연극을 보러 간 두 언니에게 단단히 삐친 막내 에이미. Stop looking at me like that! 작가 지망생인 둘째 언니 조가 틈틈이 써오던 소설을 어린 마음에 불태우고 맙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한 지 꿈에도 모르는 조. 로리와의 연극 데이트가 끝나고 자신의 원고가 사라진 것을 뒤늦게 깨닫는데요. Has anyone taken my novel? No way. 이후 애틋한 몸의 대화가 펼쳐지고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지는 두 자매. Go after her. Don't say anything until Joe has got good-natured with Lori, and then just say some kind thing. 그런데 막내 에이미의 사과를 철저히 무시하던 조는 동생의 비명에 직감적으로 사고가 일어났음을 알아채는데요. 자신의 고집 때문에 동생이 다친 것만 같아 마음이 아픈 조. 그러나 해프닝 이후 자매는 더욱더 단단해지죠. 그렇게 행복했던 7년의 세월이 지난 뒤 My loves. 배우를 꿈꾸던 맏언니 매그는 어느 가난한 가정교사와 결혼한 뒤 I know you're angry, John. Tired of being poor. 없는 살림을 꾸려나가느라 남편과 잦은 사랑 다툼으로 힘들어합니다. 한편 화가가 되기 위해 유학을 떠난 막내 에이미는 자신의 재능의 부족함을 느끼고 Lori,
I waited an hour for you. Amy, please. Amy. 짝사랑하던 로리와의 다툼으로 일과 사랑 모두 기대감을 잃는데요. Don't marry him. Why? Why? You know why. 과거 로리가 둘째 언니 조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에이미. Yes. No, Lori. And I will not be the person you settle for just because you cannot have her. 자신은 로리의 우선순위가 아닌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삼각관계의 당사자인 조는 뉴욕에서 작가로서 홀로서기 하느라 정신없는 생활을 하는데요. Make it short and spicy. And if the main character is a girl, make sure she's married by the end. Don't talk to me. 자극적인 소설만을 좋아하는 출판사들 때문에 조가 힘들어하던 그때 셋째 동생 베스의 건강 악화 소식이 들려옵니다. 과연 저마다 각기 다른 숙제를 얻은 마치가의 작은 아씨들은 행복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So sick of people saying that love is just all a woman is fit for. I'm so sick of it. 할리우드에 떠오르는 여성 감독 그레타 거익의 색채와 문법이 더해진 이 영화는 원작 소설의 8번째 영화화임에도 불구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교차 편집, 넷째 에이미 캐릭터의 입체화 등 새로우면서도 현대적인 시각이 더해져 전 세계 영화제에서 178개 부분 노미네이트, 67개 상 수상이라는 대기록 행진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단연 할리우드 대세 배우들의 연기 앙상블이 큰 몫을 차지했는데요. Harry, Hagrid. Hello, Hermione. 해리포터의 당찬 꼬마가 엊그제 같은데 30대의 원숭미까지 장착한 엠마 왓슨이 첫째 매그 역을, 감독 그레타 거익의 페르소나로서 영화 레이디버드에 이어 작은 아씨들에서도 주인공을 맡은 시얼사 로넌이 둘째 조로, 여기에 공포 영화 미드소마와 박찬욱 감독의 리틀 드러머 걸로 연기력 입증한 플로렌스 퓨가 막내 에이미로, 마지막 데미는 영화 뷰티풀 보이로 흔들리는 청춘의 초상을 연기한 티모시 샬라메가 청일점 이웃집 소년 로리 역을 맡으며 장식했습니다. And they've got ambition and they've got talents as well as just beauty. 오전에 품격 드높이는 이 완벽 캐스팅 조합에 사실은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점 아시나요? 영화 미녀와 야수 때문에 엠마 왓슨이 라라랜드를 거절한 것은 유명한 비하인드 스토리. 그런데 이번 작품에서는 반대로 엠마 스톤이 작은 아씨들을 고사하는 바람에 엠마 왓슨이 캐스팅됐다고 하죠. 여전히 사랑스러운 21세기 뉴 우먼 클래식 무비 영화 작은 아씨들은 BTV에서 지금 바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만드는 변형주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깨달았어요. 내 인생은 되게 실패한 인생이고 성공하기 어렵고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왕 망한 거 하고 싶은 일 하다 망하면 핑계 대기가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영화에 대한 판타지라기보다는 제일 하고 싶은 게 뭘까를 생각해봤고 그게 일이었고 언제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매 작품마다 주어졌다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독립영화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2019년 한국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파워가 되었던 새로운 여성 감독분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독립장편 영화에서 나왔다는 거죠.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많은 여성들이 가장 낮은 장벽부터 지금 허물기 시작했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그 친구들의 그 다음 작품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은 여성 감독들, 새로운 감독들이 한국 영화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3월 8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셨나요? 1908년 뉴욕에서 많은 수의 여성들이 빵과 장미를 외치면서 대규모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때를 기념해서 유엔에서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선정을 하게 돼서 지금도 3월 8일마다 세계 여성의 날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Never surrender. Never give up the fight.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이렇게 이것저것 찾아보시면 서프러제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여성 참정권을 주장하는 여성들을 다룬 바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고요. 빵과 장미라는 켄 로치 감독의 영화도 있고, 또는 런던 프라이드라고 성소수자 운동단체와 해광된 광부들이 함께 연대하는 굉장히 유쾌한 영화가 한 편인데요. 이런 영화들을 보시면 아마 오늘이 어떤 날인지 훨씬 더 쉽게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BTV에서는 여성의 날 주간을 맞이해서 여성을 위한 영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영화는 잊고 지냈던 첫사랑의 비밀스러운 기억, 영화 윤희에게입니다. 윤희에게. 갑자기 너한테 내 소식을 전하고 싶었나 봐. 이혼 후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윤희에게 도착한 편지 한 통. 엄마, 우리 해외여행 갈까? 편지를 몰래 읽어본 그녀의 딸 세봄은 발신인이 살고 있는 곳으로 엄마 윤희에게 여행을 제안합니다. 좀 알아봤어? 그냥 가정집이야. 근데 이젠 뭐야? 잊고 지냈던 첫사랑의 기억에 설레는 윤희. 용기를 내고 싶어. 과연 그녀는 첫사랑과 재회할 수 있을까요? 이 영화의 가장 놀라운 점은 윤희와 준의 과거 또는 그 편지의 의미를 어떤 선정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상처를 과거에 받았고 되게 힘들었다고 해서 매일 벽에다가 그거를 정자로 쓰면서 살지 않잖아요. 그녀들의 아픔조차도 막 감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 엄마 옛 친구가 살아. 그래서? 만났어? 그래서 굉장히 예의 있는 큐어 영화. 사람들을 놀래키기 위해서 소재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그리웠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기로 결심했을까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윤희에게를 연출한 임대영 감독은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20세기의 영화죠. 러브레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자신의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는 어떤 여성, 그리고 그 남자친구의 학생이던 시절 만났던 어떤 여성이 함께 판타지 같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랑 이야기였다면, 임대영 감독은 같은 공간, 오타루라는 같은 공간으로 21세기에 사랑이라는 것이 억압되어진, 사랑이라는 것을 뺏겨버린 두 명의 중년 여성을 주인공으로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장소만 공통적인 게 아니라 뭔가 비슷한 감정인데 좀 더 다른 감정이 보이는, 그래서 비교해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섬세한 연출력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한편 이 영화 윤희에게는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배우 김희애와 나카무라 유코가 좋은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김희애 배우는 20년간 말 못할 사랑을 가슴에 숨기고 그를 그리워하는 윤희로, 나카무라 유코 배우는 첫사랑의 기억을 깨운 친구 준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長いことあなたの夢は見なかったのに変でしょ。昨日あなたの夢を見た。 나도 네 꿈을 꿔. 일단 김희애 배우님 정말 첫 장면부터,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 아닌가요? 딱 첫 클로즈업이 보여지는 순간 그녀의 역사가 읽혀지는 듯한, 그래서 배우로서 이젠 못하실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봉준호 감독의 마더에서 첫 장면에서 우리가 하고 놀라는 이유는 우리가 언제나 상상했던 김혜자 배우님의 이미지가 전혀 다르게 사용되어질 때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김희애 배우님도
엄청난 걸 해내셨다고 생각하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80%가 김미애 배우님의 역할 능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너와 만났던 시절에 나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 그렇게 충만했던 시절은 또 오지 못할 거야. 극중 마음에 와닿았던 윤희의 대사 중에 인생의 가장 충만한 한때를 선물했던 상대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이 바로 영화 윤희에게가 선택한 사랑의 정의가 아닌가 합니다. 어떠세요? 설명을 듣고 보니 영화가 재밌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번 순서는 제가 뽑은 영화 윤희에게 속에 빛나는 어떤 한 씬입니다. 오늘 저녁 6시에 뭐 하세요? 저랑 같이 저녁 드실래요? 엄마 어디야? 이따 저녁 6시쯤에 운하시계터 앞에서 볼까? 많은 분이 찬사를 보낸 장면이기도 한데요. 저 역시 윤희와 준의 재회 시퀀스입니다. 연인이? 20년간 서로 만나지 못한 그리움을 표현한 두 배우의 눈빛, 표정, 심지어 뒷모습까지 완벽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사가 따로 없어도 그 애틋함이 절절하게 전해지는 이 장면은 제가 뽑은 영화 윤희에게 빛나는 한 씬이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두 번째 영화는요. 마음을 닫은 여자와 버려진 아이가 그 다음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영화 미스백입니다. 자가 성폭행 피해자인데 왜 이게 정당방위 성립 안 됩니까? 뭔 일 있지? 이제 내 인생 그만해봐. 과거 학대받은 기억 탓에 전과자가 되어 외롭게 살아가던 백상아. 말해. 주미가 뜻이라고! 스스로 고립된 채 살던 그녀 앞에 상처투성이 소녀 지은이 나타납니다. 근데 넌 왜 볼 때마다 홀딱 벗고 다니냐? 왠지 자신과 닮은 지은을 외면할 수 없는 상아는 소녀를 위해 세상과 맞서기로 결심하게 되는데요. 나는 가르쳐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어. 대신 네 옆에 있을게. 과연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미스백은 아동학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Boston priest molested kids in 6 different parishes over the last 30 years. We're not going away. We're going to tell this story. We're going to tell it right.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영화 스포트라이트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소재를 다루고 있죠. 스포트라이트가 학대받는 아동,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 아동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채 그들의 현재의 표정만으로 유추하게 만드는 굉장히 방어적이고 예의적인 태도를 가졌다면 미스백은 그냥 단호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재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명백하고 다이렉트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거기서 막 어떤 그 쇼를 부리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폭력이 우리한테 호기심이거나 선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경계하게 되고 감정이입을 쉽게 하게 되는, 그래서 두 영화는 굉장히 다른 방식을 선택했지만 비슷한 태도를 갖고 있는 영화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한지민, 미스백. 사실 미스백에서 한지민 배우의 연기 변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배우는 상하 역을 통해 19회 디렉터스 컷 어워드, 55회 백상예술대상, 39회 청룡영화상 등 그의 모든 여우주연상을 대부분 휩쓸었습니다. 거긴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한지민이라는 배우한테 느꼈던 어떤 것을 좀 넘어서는, 근데 그게 넘어설 때 대부분 과장되기가 쉽거든요. 우리 한지민 배우는 그렇지 않았고 되게 납득할 수 있는 연기를 끊임없이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한겨울에 세차장 알바를 하는데 그럼 그래 뭐하게? 초반부에 한지민 배우가 이렇게 막 거칠게 세차장에서 세차하는 그 모습과 밥 떠나나나 이 어린 피해자를 이렇게 어떤 말도 없이 가만히 욕실 앞에서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는 그 뒷모습의 연기가 굉장히 분리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저하고도 꼭 한번
미스백은 미스백이 싫어요? 한편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바로 60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신예 김시아 배우인데요. 첫 스크린 데뷔작인데도 아동학대 피해자의 심리를 정밀하게 그려낸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되게 놀랍고요. 지금 20, 30대 감독들은 빨리 이 친구를 미리 잡아놓으세요. 네. 당신과 함께 미래 한국 영화를 책임질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계 여성의 날 특집,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영화. 이번 순서는 변영주가 뽑은 영화 미스백 속 빛나는 한 씬입니다. 뭐 갈 데 없음. 어디 가고 싶은 데는. 저는 미스백과 지은이 함께한 바닷가 장면을 뽑고 싶습니다. 극중 미스백은 놀이공원에 가본 적 없는 지은을 데리고 놀러 가죠. 그래서 근처 바닷가를 찾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맞잡는 두 손, 정말 조심스럽게 맞잡는 그 두 손은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본 두 여성의 진하고 끈끈한 연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이자 메시지가 담긴 영화 미스백 속 빛나는 한 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영화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 영화입니다, 제 영화. 모든 것이 가짜였던 한 여자의 비밀. 바로 영화 화차입니다. 결혼하자. 결혼하면 그 다음에? 결혼 한 달 전, 부모님 댁을 내려가던 문호와 선영. 그런데 휴게소에 들른 사이 약혼녀 선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형, 나 사람 좀 찾아줘. 다음 달에 나랑 결혼할 여자야. 얘가 선영이야, 강선영. 근데 얘를 찾다 보니까 얘가 선영이가 아니래. 이 사람 강선영 씨 아닙니다. 주민등록 번호는 똑같네요. 적이 없네. 그녀의 행적을 찾기 위해 수소문하던 중 문호는 그녀의 모든 것이 가짜임을 알게 되죠. 형이 우리 선영이 뭐 알긴 하네? 그래, 그럼 너 그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냐? 너 누구야? 수상한 정체 속 충격적 진실. 선영,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영화 화차는 2012년 개봉한 작품인데요. 일본을 대표하는 미스테리의 여왕 미야베 미유키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 작업은 제가 직접 했고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20곡까지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 있어서도 가장 좋아하는 장르 중에 하나를 처음으로 영화하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자기가 세상 밖으로 쫓겨났을 때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되게 20세기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처럼 세상 밖으로 쫓겨난 다른 사람을 잡아먹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착취받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는 21세기를 되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원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도 않았고 잘 풀어보고 싶었다고 생각을 해요. 영화 화차가 원작과 다른 점은 캐릭터의 비중입니다. 사실 소설에선 극중 선영에 해당되는 주인공이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표현하는 영화 속에서 미스터리의 핵심인 선영을 뺄 수 없었기 때문에 상상 장면과 플래시백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종근이 제천에 있는 계단을 보면서 선영이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상상하는 식으로 만들어 나갔죠. 원작에선 미미한 분량의 약혼자를 사건의 중심으로 끌어들여서 스릴러의 서사를 하나하나 쌓아 나갔는데요. 아무래도 펜션씬에서 미니 씨가 정말 그건 혼자 다 하는 씬이잖아요. 자기가 스스로의 따귀를 때리며 야 정신 차려 라고 하는 그 장면도 되게 어려운 장면인데 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미니 씨가 연기했던 선영이를 만드는 사람들이 막 걱정하고 불쌍해하면 망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그녀는 살인자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고 실제 선영이라는 불쌍한 존재를 잡아먹은 괴물이다. 미니 씨한테도 어떤 연기를 할 때 머뭇거리거나 죄의식을 느끼는 척 하지 마라. 그걸 죄의식인 것처럼 표정 지으면 안 돼. 라고 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한편 김민희 배우가 화차를 통해 주목받았던 것에는 약혼자 문호 역의 이성균 배우의 힘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얘를 찾다 보니까 얘가 선영이가 아니래. 그러니까 얘가 나랑 결혼할 여잔데 얘가 누군지 모른다고 지금.
이 영화에서 문호의 연기는 보여주는 연기가 아니라 관객의 손을 잡고 선영 앞으로 데려가는 연기였어요. 사람들이 선영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그녀를 이해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문호를 연기한 이선균 배우의 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균 배우에겐 그런 적도 있어요. 옥상 찍을 때. 감독님, 이게 촬영 순서가 이렇게 되면 제가 감정이 그럼 그 친구의 손을 이렇게 잡고 저기가 6시간 필인데 650만 원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 친구가 아무 소리나 가만히 있다가 10분만 주세요. 이러고 자기가 가서 감정을 이렇게 잘라가서 준비하는 되게 고마워요. 제가 가끔 선균이한테 이 영화 전체에서 정작 화차에 탄 건 넌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영화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했던 배우였기 때문에 고맙죠. 시나리오를 쓸 때 혹은 원작이 있는 소설이나 작품을 제가 영화화할 때 언제나 고민하는 건 그 작품을 읽은 저의 독후감을 영화로 만든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래서 매번 시나리오 쓸 때마다 그 캐릭터가 남성이건 여성이건 또는 젊건 어리건 뭐 저랑 전혀 상관없더라도 모두에게 저라는 사람을 조금씩 나눠주게 돼요. 이번엔 곡을 한번 땡겨볼까? 뭐 이를테면 화차를 예를 든다면 성균 씨가 연기했던 문호나 또는 미인 씨가 연기했던 선영이나 어딘가에 제 말버릇 같은 게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서 그게 사실은 제 말버릇이지 그 캐릭터의 말버릇이 아닌데 거기서 오는 어떤 이질감이 그 캐릭터를 좀 더 독특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순서는 변영주가 뽑은 영화 화차 속 빛나는 한신입니다. 만나기로 한 데 어디야? 용산역이요. 내가 먼저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그래. 나 금방 갔다 올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겠지만 힘들기도 힘들고 보람도 컸던 장면을 꼽으라면 용산역 에스컬레이터 씬이 아닐까요? 선영에 대한 비밀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그게 긴장감이 최대치에 이르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 에스컬레이터는 그 지역에서 출퇴근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었고 그래서 되게 민폐죠. 그리고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3일 안에 그 시퀀스와 관련된 모든 걸 다 찍었어야만 했었고 촬영하기 전날 그 배우 둘과 저와 저희 프로듀서랑 4명이서 그 양곱창 집에 대낮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수정을 해서 사실은 그 전날 양곱창 집에서 새로 만든 데서요. 우리 넷이서 그렇게 어렵게 준비를 해놓고 그걸 찍을 때는 배우들한테 이렇게 2번 이렇게 2번 이렇게밖에 못 찍는다. 그러니 NG가 나도 그냥 NG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라. 방법이 없다. 그 와중에 배우들이 되게 놀랍게 연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너무너무 고마워요. 맨 처음에 그 문호가 선균 씨가 했던 잘 지냈어? 라는 건 애드립이에요. 잘 지냈어? 근데 그거를 미니 배우가 너무나 잘 받아줬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무르르듯 감정이 잘 흘러가서 너무나 고마웠고 너 뭐야? 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당시에 고생했던 저 말고 다른 분들이 고생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되게 부끄럽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씬이 제가 뽑은 영화 화차 속 빛나는 한신입니다.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영화라는 주제로 3 작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추천한 영화들은 BTV를 통해 꼭 한번 감상하시고요. 이 3 작품을 언급하면서 제가 함께 거론한 영화들도 같이 보시면 영화는 우르르 봐야 재밌습니다. 그런 식으로 영화를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영화 만드는 변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만의 인생 영화를 찾아 헤매는 당신을 위해 미처 몰랐던 불후의 명작을 만나고픈 당신을 위해 BTV가 엄선한 영화를 취향대로 매치시켜드립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영화 매칭 무비빅 매치.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무비빅 매치의 주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여인들입니다. 삶의 난관을 용기 있게 극복한 강단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2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제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가난한 싱글맘의 인생 역전기, 영화 조이입니다. 이에 맞서 제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진짜 세상을 향한 어느 모자의 극적 탈출기, 영화 룸입니다. 한 여성의 기적 같은 성공 신화. 그럼 먼저 조이부터 함께 하시죠. 영화 조이, 찾아줘. Hi.
I'm returning him to you. I don't want him anymore. What? 이혼 후에도 그녀에게 손을 벌리는 철없는 부모와 지하실에 얹혀 사는 전 남편 토니까지. Please try not to kill each other while I'm gone. 막장 드라마 속에나 등장할 법한 가족을 홀로 부양 중인 싱글맘 조이. My husband. All the things that we used to dream about. I feel like they just keep getting farther and farther away. 그러던 어느 날 조이는 우연한 사고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밀대 걸레를 개발하게 되죠. I don't get it. This is the only idea that I have right now, and I think it has a chance to change all of our lives. 하지만 Please take care of your family.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녀의 제품. 예, 마트에서 걸레 사용법 시연도 해보지만 조이는 딸 앞에서 큰 창피만 당하는데요. To be seen here like this with your daughter. What kind of parent are you, huh? 그때 죽으란 법은 없는지 A new way of doing business. 전 남편의 소개로 어렵사리 홈쇼핑 진출의 기회를 얻게 된 조이. 그런데 I'm not sure this is a little trickier than it looks. Whoop, let's get my arm wet here. 쇼호스트의 무성의한 설명에 완판 신화의 꿈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빚도 못 푼 채 인생 막 내릴 위기. I mortgaged my house. I'm in $200,000 of debt more. 결국 조이는 자신이 직접 쇼핑 호스트로 나서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홈쇼핑의 홈자도 몰랐던 어느 싱글맘의 인생 역전 대성공기. I can't accept your answer. I can't. And I won't. 영화 조이입니다. 이 영화 조이는 미국 최대 홈쇼핑 채널의 CEO 조이 망가노의 성공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새 아이를 키우는 가난한 싱글맘이었지만 밀대걸레 미라클 몹을 발명해 현재 1,000억대가 넘는 자산을 일군 인물이기도 하죠. 이 작품은 헐리우드의 드림팀과 한 여성의 기적 같은 성공 신화가 만나 특별한 희망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점이 영화 조이의 매치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영화의 데이비드 오 러셀 감독과 제니퍼 로렌스 그리고 브래들리 쿠퍼라는 이 배우의 조합이 굉장히 낯익었는데요. Hey, Tiffany. This is Pat. You look nice. Thank you. How'd Tommy die? 이유는 바로 이들이 상처받은 이들의 사랑과 위로를 담은 영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Think about who you are. 사기꾼들과 FBI의 공조를 담아낸 다이나믹한 사기극 아메리칸 허슬 등 We are gonna get it right, are we? 함께한 작품마다 찬사를 받은 감독과 배우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인공 조이 역엔 할리우드에서 가장 주목받는 배우 제니퍼 로렌스가 맡아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I'm sorry, honey. I don't like this. You're not supposed to see this kind of thing. 이제 막 서른이 된 제니퍼 로렌스는 나이에 비해 다채로운 캐릭터를 선보인 여배우 중 한 명이죠. Primrose Everdeen. I volunteer! I volunteer as tribute. 헝거 게임 시리즈의 카리스마 히로인 캣니스. He's a stranger. Hello. Did you know he had a wife? 해석 열풍을 일으킨 문제작 마더의 마더. 엑스맨 시리즈의 악역 미스틱의 복잡한 내면을 그려 호감 캐릭터로 만들어내는 등 Where's Eric? I'm on my own now. 여성 캐릭터를 틀에 박히지 않게 그려내기로 유명한 배우입니다. If I see so much as a screw move, I will jam this into your throat. 제가 그 나이 때 뭐 하고 있었지 생각하니까 참 허탈해지더군요. 네, 사실 뭐 비교하기가 좀 그런 게요. 이 제니퍼 로렌스가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으로 아카데미 역사상 최연소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을 때가 그가 22살이었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재능을 펼칠 날이 더 길고 창창한 배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Mommy, why isn't the phone working? Because I'm late on paying the bill. 무엇보다 제니퍼 로렌스는 이 작품에서 20대 싱글맘의 절박함부터 40대 CEO의 모습까지 설득력 있게 그려내는데요. 이를 위해 그녀는 실제 조이 망가노를 만나 영감을 얻는 한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목소리 톤에 미묘한 변화를 주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I know what it feels like. I know what it feels like to be in that chair.
또한 영화는 독특한 연출 기법과 의상, 대사 등을 통해서 그녀의 성공기를 더욱 흥미롭게 표현해내고 있는데요. Yes, I am, because I feel like I cannot have the life bled out of me this way. Joy, look who's back. Look who's back. 대표적으로 극중 TV 속 드라마 세계가 간간히 등장하는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I thought Bartholomew was dead. Dad, stop. 드라마 페인인 조이의 엄마가 보는 드라마들의 내용은 조이의 좌절감, 극복 의지 등을 투영하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죠. We used to make things 17 years ago. Then that all stopped. What happened? You're even hidden from yourself. 한편 감독은 조이의 의상에 45가지 변화를 주었는데요. 청바지와 티셔츠에서 Oh, you're never gonna make it in a man's world dressed like that. 가죽 재킷과 선글라스까지 꿈과 야망으로 가득한 그녀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표출해냈습니다. 그래도 제일 멋있었던 건 그녀의 홈쇼핑 데뷔 의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죠. 제품 판매를 위해 직접 카메라 앞에 서기로 한 그녀는 한껏 치장하지만 결국 흰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로 갈아입는데요. What? I wear a blouse and I wear pants. That's who I am. 가장 자신다운 복장으로 물건을 홍보하는 그녀의 모습은 이 영화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t has as much. It is lightweight and durable, and that is just me speaking from my experience as someone who mops their house every single day from my heart. 홈쇼핑 문화가 한국이랑 좀 많이 다르구나. 이런 미친 구성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예요. 마감 임박 뭐 약간 하이톤이잖아요. 우리나라는 텐션이 되게 높은데 의외로 미국 홈쇼핑은 굉장히 차분하게 물건을 팔더라고요. 오, 씨. 아메리칸 스타일. 미국 영화에서 보던 거. 예스. 극 중에서 조이의 의지를 깎아내려가는 사람들에게 던진 명대사도 인상 깊었습니다. 조이에게 성의 왕자가 없다라고 했을 때 단호한 한마디. You need a handsome prince. That's what you need, a prince. No, I don't need a prince. This is a special power. I don't need a prince. 홈쇼핑 채널 QVC의 경영이사인 닐이 그녀가 쇼핑 호스트로 출연하는 것을 만류할 땐 날카로운 일침을 날리기도 하죠. Because in America, all races and all classes can meet and make whatever opportunities they can. And that is what you feel. You reach into people's homes with what you sell. You said that. 한편으로 이 영화가 더 좋았던 것은 여성 주인공에게 로맨스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게요. 그 닐이 무려 브래들리 쿠퍼입니다. 유일한 러브라인은 그 어머님과 아, 또 좀 스포일러라 얘기를 하면 좀 그런가요? 백왕군과의 애틋한 네. 맞습니다. 그러나 주인공들 간의 러브 로맨스는 전혀 없었다는 점. 네, 그렇죠. 그렇게 로맨스라고 불릴 만한 장면이 1도 없는 대신 등장하는 것이 바로 가족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 don't want to work anything out. I just want a nice dumb sleep. 조이는 자기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족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지만 그녀의 이런 도전은 가족의 도움 없인 불가능했죠. 무엇보다 전 남편의 연줄이 없었다면 홈쇼핑 완판 신화 역시 없었을 텐데요. Hi, Neil. 이처럼 그녀의 가족은 조이의 성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중요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You are going to grow up and be a strong, smart young woman. 용기가 필요할 때 꺼내보면 좋을 영화 조이. 여러분 꼭 한번 감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제가 소개할 차례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충격적 실화의 뒷이야기. 영화 룸입니다. 영화 룸 찾아줘. Put me in his garden shed. Here. Room is the shed. I've been locked in here for 7 years. 7년째 3평도 안 되는 작은 방에 갇혀 있는 조이. 그녀의 곁엔 감금 중 낳은 5살 아들 잭이 있습니다. When old Nick comes back, I'm gonna kick him in the butt. 그러던 어느 날 잭의 생물학적 아버지이자 납치범이기도 한 닉과 조이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Hey, Sonny. 그에 대한 보복으로 닉은 그들의 방으로 통하는 전기를 끊어버리는데요. We can't keep living like this. You need to help me. 결국
조이는 아들 잭을 위해 탈출 계획을 세우지만 병을 가장한 첫 번째 시도는 실패. 이어 조이는 잭이 죽은 것으로 위장, 간신히 아이를 방 밖으로 내보내는데 성공합니다. Truck, wiggle out, jump. Jump when you hit the first stop sign when the truck rolls to a stop. 그러나 얼마 못 가. 자신이 그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리. Got a bit of me, all the time. 과연 조이는 아들 잭과 함께 진짜 세상을 만날 수 있을까요? You're gonna love it. What? The world. 영화 룸입니다. 영화 룸은 아마존에서 36주간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던 동명의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원작 역시 2008년 오스트리아에서 아버지에 감금된 채 24년간 아이를 낳아 키운 여성의 충격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자극적인 소재보다 모성애와 생존 본능 그리고 인간의 회복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 점이 바로 영화 룸의 매치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이런 영화의 주제를 완벽하게 표현해냈던 주인공은 바로 브리 라슨입니다. Remember, you're not their parent, you're not their therapist. You are here to create a safe environment, and that's it. 브리 라슨은 전작 쇼텀 12에서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을 돕는 그레이스로 열연을 펼쳤는데요. 덕분에 이 영화 룸에 캐스팅됐다고 하죠. 결국 그녀는 아들을 위해 탈출을 감행하는 조이의 절절한 모성을 완벽하게 표현해 브리 라슨 룸 제88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브리 라슨의 연기도 연기지만 캐릭터에 동화되려는 그녀의 노력도 정말 대단했는데요. We're never anywhere but here. 17살에 납치돼 감금, 출산을 겪어야 했던 조이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정신의학 박사와 상담을 진행하는가 하면 의도적으로 한 달간 감금 생활을 하고 지방을 12%까지 감량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7년간 감금 생활한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 분장은 물론이고 촬영할 땐 세수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열의를 보였다는데요. I believe in your sticky world. 덕분에 오랜 감금으로 달고해진 캐릭터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영화 속의 모습은 그 캡틴 마블의 모습은 전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완벽한 조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 룸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은 브리 라슨은 마블 최초의 여성 히어로 솔로 무비 캡틴 마블로 완벽한 변신을 이뤄냈는데요. 당시에도 배역 소화를 위해 9개월간 킥복싱, 유도, 레슬링, 주짓수 등을 훈련하며 부족함 없는 액션 연기를 소화해낸 바 있습니다. 네, 할리우드의 대표 연기파 배우인 브리 라슨의 전혀 주눅들지 않은 연기를 선보이게 됐었으니 바로 아들 잭 역의 제이콥 트렘블레이였습니다. 이 역의 배우를 찾기 위해 6개월간 고민하던 감독과 제작진은 오디션 현장에 온 제이콥을 보고 바로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결국 제이콥은 엄마를 위해 머리카락을 자르는 아들 잭의 섬세하고도 가슴 찡한 모습을 완벽하게 소화, 명장면을 탄생시켰습니다. I'm sorry, Jack. It's okay. Don't do it again. 헐리우드에서 천재 아역이라고 여러 번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정말 이 제이콥 트렘블레이가 최고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천재 아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할리 조엘 오스먼트입니까? 제이콥 트렘블레이입니까? 할리 조엘 오스먼트는 지금 너무 역변하셔가지고 좀 비교를 하기가 피아 발언인가요? 룸 이후로도 호기심 많은 매력 부자 어기로 감동을 전한 영화 원더, 귀여운 새 친구의 우정을 그린 영화 굿 보이즈 등에 출연해 차근차근 필모를 쌓아가고 있는 제이콥 트렘블레이. 최근엔 실사판 인어공주에서 에리얼의 물고기 친구 플라운더 역으로 캐스팅돼 목소리 연기에 도전한다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You big bully. 한편 영화는 극초반 아이의 시선을 차용, 결코 그들의 고통을 전시하지 않습니다. 천정에 뚫려있는 작은 구멍으로 들어오는 빛, 달걀 껍질과 휴지심으로 만든 장난감 등을 통해 동화적인 분위기마저 자아내고 있는데요. There seemed to be no use in waiting by the little door. 유명한 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언급되는 것 역시 같은 이유이기도 하죠. Well, I wasn't always in room. I'm like Alice.
그러다가도 극 중반 잭이 탈출하는 순간은 처음 세상에 나온 아이의 충격과 급박한 상황이 맞물려 그 어떤 추격 장면보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을 자아내는데요. 잭의 무사 탈출을 확인하고 나서야 구운 오징어처럼 한층 웅크러들었던 제 몸이 활짝 펴졌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구운 오징어 연기가 되게 옷이 빡겨서 구운 연기가 잘 안 되네요. 맨날 처먹긴 하고. 한편 영화는 탈출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더라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탈출 이후의 이야기를 더욱더 비중 있게 그리는데요. 3평 남짓한 작은 방에서 나오자 무한하게 확장된 세상. 이때 아들 잭보다 엄마 조이가 큰 혼란을 겪기 시작하는데요. Now, this is the ultimate sacrifice, and I understand that. But did you think about him having a normal childhood? 자극적인 질문만을 던지는 언론과 사람들의 호기심, 심지어 조이는 부모와 마찰을 겪기도 합니다. And then what? Then every time you look at me, that's all that you see? When I look at you, Joy, I will see my daughter. You don't need me. 때문에 과연 이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보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I don't know what's wrong with me. I'm supposed to be happy. 비극적인 실화에서 건져올린 희망의 성장담 영화 룸.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여인들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만나보았습니다. 끝으로 남다른 클래스로 연기혼을 불태운 여배우들의 영화 두 편을 믹스앤매치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믹스앤매치 시켜드릴 영화는요. 믿고 보는 배우 샤를리즈 테론의 불타오르는 연기 변신 영화 툴리입니다. Call her. She comes highly recommended. You can't just outsource your entire life. Sounds pretty ideal to me. 매일이 전쟁 같은 독박 유감함 마를로. 결국 잔뜩 예민해진 그녀는 둘째 조나의 유치원 원장 앞에서 대폭발하고 맙니다. We like to think of this as a dismissal. 심각해진 마를로는 오빠가 소개해준 야간 보모 툴리를 부르고 그토록 원하던 평화와 안정을 찾죠. Why do you wear makeup now? I guess I just want to look nice sometimes. Why? You don't like it? I like it. You just look different. 그러던 어느 날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하는 툴리. Work for you anymore. Because I just need you to stay a little bit longer, you know? Because I need your help. I can't. 애써 찾은 그녀의 평범한 일상은 이대로 무너져버리고 마는 걸까요? You're convinced that you're this failure, but you actually made your biggest dream come true. Girl, see you. 영화 툴리입니다. 네, 이 영화 툴리는 실제로 새 아이를 키우는 작가의 경험과 현실 엄마들의 인터뷰를 통해 완성된 작품인데요. 왜 육아를 전쟁이라고 표현하는지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나홀로 전투 육아 중인 마를로 역은 샤를리즈 테론이 맡아 열애를 펼쳤는데요. 이 작품을 위해 20kg 이상 증량을 하면서 극강의 캐릭터 동화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할리우드판 82년생 김지영, 영화 툴리. 여러분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믹스앤매치 해드릴 영화는요. 배우 손예진이 선보인 원초적 광기, 영화 비밀은 없다입니다. 당신이 이길 거야. 국회 입성을 노리는 남편 종찬의 선거를 돕는 아내 연홍. 받는 이변이 일어나면서 주목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선거를 보름 앞둔 어느 날, 딸 민진이 실종됩니다.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안 돼. 민진이 학교 갈 때 우산도 안 갖고 나갔단 말이야. 이러다 선거에서 지면 당신 괜찮겠어? 하지만 선거 유세를 강행하는 아빠 종찬. 우리 딸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이에 분노한 연홍은 홀로 딸의 흔적을 쫓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좀 맞아요. 그때부터 하나둘 밝혀지는 충격적인 비밀이죠. 여기 민지피야, 민지피. 이 피 검사하고 유전자 분석 결과 일치. 과연 연홍은 딸을 찾아내고 숨겨져 있던 비밀의 전말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각하자.
영화 비밀은 없다입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돋보이는 인물은 사건을 추적하는 연옥 역의 배우 손희진입니다. 홀로 사건을 추적해 나가던 그녀의 모성을 넘어선 광기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첫사랑 얘기해줄까? 아니요. 또한 이 영화는 2008년 미스 홍당무로 평단의 주목을 받은 여성 감독 이경미의 섬세한 연출력이 돋보이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갖가지 복선과 차가운 미장센, 강약 조절이 잘 된 사운드는 극의 몰입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숨겨진 진실에 정면으로 도전한 여성의 본격 심리 스릴러 영화 비밀은 없다.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무빙 매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여인들은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만나봤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여성 CEO의 자수성가 스토리, 영화 조이. 세상을 놀라게 한 엄마와 아들의 감동 스토리, 영화 룸.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에서 감상하세요. 오늘은 BTV에서 엄선한 추천작 중 발칙한 여성 감독들의 허를 찌르는 상상력이 돋보이는 영화 3편을 만나보겠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없는, 아니 한 마리 정도는 있는 어느 조용한 병원. 그런데 방사선과에서 들리는 끈적한 소음. 그때 엑스레이실의 촬영 버튼을 누군가가 눌러버리고 민망하기 그지없는 인증샷이 탄생. 병원 사람들의 탐정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영화 맥입니다. 내 거 맞는 것 같아요. 해괴망측한 사진의 주인공이 자신과 남자친구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간호사 윤영. 그건 너희 거가 아니야. 결국 민망한 마음에 누구나 가슴에 한 장쯤은 품고 다닌다는 사직서를 작성하지만 이게 웬걸? 병원 직원들이 하나같이 짠 듯 출근하지 않습니다. 정말 직원들 모두가 그곳에서 사랑을 나누기라도 한 걸까요? 출근 안 하셔서. 우리처럼 음란막이 제대로 낀 병원의 부원장 경진은 직원들의 결근 사유를 믿지 않고 거짓말쟁이들. 내일도 안 나올 거면서. 진짜 아파서 못 나오는 걸 수도 있잖아. 그쵸? 간호사 윤영만이 바보 같은 순수함으로 맹목적 믿음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말하게 거짓말이 아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일단은 사람을 믿고 보는 거예요. 결국 문따기의 달인인 전문가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확인 작업에 들어가는 두 사람. 야외 테이블의 티타임 흔적에 의심이 풍선처럼 커지지만 꾀병이 아닌 놀랍게도 진실. 우리 이제 사람 믿기로 해요. 이로써 그녀들의 수상한 믿음 추적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가 했으나 이번엔 간호사 윤영이 시험에 듭니다. 성원이는 잘 지내요? 남친의 전 여친이 윤영을 갑자기 찾아와 내뱉은 폭탄 발언. 윤영 씨도 성원이한테 맞은 적 있죠? 아니요, 전 맞은 적 없는데. 오늘 메뉴는 화분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이상하고 찌질하지만 늘 함께했던 남자친구였는데 그런 그가 손버릇이 안 좋았다니. 말했다. 야, 나는 너 안 때렸는데 왜 너는 나 때리냐? 윤영의 마음은 점점 더 심란해지는데요. 과연 두 사람의 믿음의 벨트는 결국 끊어지고 말까요? 내가 개를 고양이라고 우겨도 믿을 사람은 믿고 떠들 사람은 떠든다. 영화 맥입니다. 일상이 지긋지긋한 17소녀 크리스틴. I hate California. I want to go to the East Coast. I want to go where culture is, like New York, or at least Connecticut. 그런 딸에게 절대로 져주는 법이 없는 엄마 메리엄. You should just go to City College. You know, with your work, just go to City College. 잔소리를 참다 못한 딸 크리스틴의 최후의 반항은? And not expect everybody to do everything. 영화 레이디 버드입니다. Lady Bird, is that your given name? I gave it to myself. It's given to me by me. Everybody says don't. 스스로에게 레이디 버드라는 별칭을 붙여줄 만큼 누구보다 특별하길 바라는 여고생 크리스틴. So if you're tired, we can sit down. I'm not tired. Oh, okay. I just couldn't tell because you were dragging your feet. Why didn't you just say pick up your feet? I didn't know if you were tired. 그녀는 엄마와 투닥거리다가도 So infuriating. Please stop yelling. I'm not yelling. Oh, it's perfect. Do you love it?
예쁜 옷 한 벌에 마음이 사르르 녹는 감정의 격동기를 지내고 있는데요. 그때 조금 더 스페셜해지고픈 크리스틴의 작업 레이더망에 들어온 한 소년. Hey, I'm not paying you to flirt. I wasn't flirting. She had been. 또래의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수컷 내음 물씬 풍기는 카일의 매력에 그녀는 첫 만남부터 매료되는데요. Okay, I'm going to write you a citation, Miss Walton. No more short skirts. Sarah Jones. 그때부터 시작된 보이프렌드 만들기 프로젝트. 먼저 크리스틴은 그와 친분이 있는 학교 내 인기녀 제나에게 접근합니다. It's the 3-story blue one with the white shutters and the American flag in the front. Yeah, I know that one. 자신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꾸미면서까지 제나와 친해진 크리스틴. 결국 얼마 안 가 카일과 연인 관계로 발전. 그와 달콤한 연애를 시작하는데요. I'm sorry that you're jealous. You can't do anything unless you're the center of attention, can you? Yeah, well, you know your mom's tits, they're fake. Totally Wait, fake. you just never showed up. 그러나 크리스틴이 변해갈수록 절친이 그녀에게 비수를 꽂는가 하면 Ding dong, I'm outside. What? Hello? 거짓말이 들통날까 가슴 졸이는 상황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거기에 세상 전부라 믿었던 남자친구 카일의 배신까지. I just wanted it to be special. Why? You're gonna have so much unspecial sex in your life. 크리스틴은 그야말로 세상의 억울함을 소리치고 싶은 심정. 격렬하게 자신이 특별하지 않다는 걸 알아가는 중인 소녀 크리스틴. 그녀는 사춘기 흑역사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영화 레이디 버드입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숨막히는 기싸움. 너 진짜 나한테 왜 그래? 그럼 넌 나한테 왜 그래? 네가 먼저 나한테 달라붙었잖아. 왕따 주제. 아무렇지 않게 서로의 가슴에 꽂은 비수. 결국 감정이 폭발하고 막장 드라마를 능가하는 소녀들의 살벌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아이들 왜 이러는 걸까요? 영화 우리들입니다. 안 내면 진가 가위바위보. 아빠가 민치머리. 아, 이름 못한단 말이야. 특별한 이유 따윈 없는 은밀한 따돌림 때문에 방학만을 기다리는 나이 선. 그렇게나 기다리던 방학식 날. 나 오늘 전화 왔는데. 전학생! 외로운 선이 앞에 구세주 같은 전학생 지아가 나타납니다. 새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란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오른 선. 하지만 현실은 친구의 생일 파티조차 초대받지 못하는 신세. 속상해하고 있던 선이 앞에 방학식 날 마주쳤던 전학생 지아가 다가옵니다.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던 아이와 모든 것이 낯설었던 아이는 서로의 마음을 채워주며 급격히 가까워지는데요. 있잖아. 사실 우리 부모님 나 1학년 때 이혼하셨다. 어느덧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 나누게 된 두 소녀. 그러던 어느 날 선이 집에서 아침을 맞은 지아. 선이와 엄마가 함께 있는 모습에 질투를 느끼고 마는데요. 너도 핸드폰 좀 사면 안 돼? 너희 엄마가 너 찾는다고 나한테 전화도 온단 말이야. 내가 무슨 주사위 심부름꾼도 아니고. 낯선 지아의 태도에 안절부절하는 사이 계약은 찾아오고. 보기 싫었어요? 예리해.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지아에게 인사를 건네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외면뿐. 야, 이거 완전. 결국 선이는 해서는 안 될 행동까지 하며 지아의 생일 선물을 사들고 찾아갑니다. 받아. 그런데 이건 무슨 상황? 지아의 등 뒤로 줄줄이 등장하는 따돌림 주동자들. 우리끼리 노는데 왜 자꾸 끼어들라고 해? 이제는 정말로 외톨이가 돼버린 선. 어제는 베프, 오늘은 남. 멀어진 너와 나는 다시 찬란했던 여름날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영화 우리들입니다. I'm sailing away to a land of opportunity. The sun will shine and birds. 최신 영화와 해외 드라마를 즐기는 가장 편리한 방법 프리미어 월정액. 지금 바로 BTV에서 이용해 보세요.